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재무 설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도움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도 부자 시작해봐야겠죠?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한 재무 설계를 도와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월요일에 만났는데 네. 그럼 제가 항상 또 여쭤보는 게 있죠. 주말에 뭐 하셨나요? 네, 또 물어보실 것 같으셔서 네, 이번엔 좀 쉬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간만에 이렇게 쉬셨네요. 네, 사람이 항상 네. 일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투자도 항상 긴장하시면서 투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네. 쉬시는 포인트 그리고 네. 힐링하는 타이밍에 투자했던 것도 재조정하시고요. 그리고 환매하셔서 수익도 내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들 제가 조언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제 자산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밸런싱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한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한 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오늘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사연을 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창원 네,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 주부고요. 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과거에 펀드하고 이제 또 주식 투자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손실을 좀 봤다가 작년에 조금 많이 회복해서 두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신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은행에서 ETF 권유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선뜻하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남편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조금 이제 재무 조언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은퇴 이제 자산도 준비하고 싶어서 상담을 드렸는데요. 네. 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자산 관리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문제점을 보완해 드리기 전에 전문가님과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먼저 좀 가져보실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사연 주실 때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네. 혹시 저 은퇴 자금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준비는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네네. 지금 이제 제대로 준비된 거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 네네. 받아봤는데요. 네네.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네네.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투자는 겁내서 이 결과가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네. 잘 조치할 때 그리고 대처할 때 수익이 나니까 오늘 끝까지 TV 시청해 주시면 좋은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저희한테 미리 주신 정보 바탕으로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네네. 전화 끊으시고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40대 주부신데 주식 투자를 손실을 보셨다가 작년에 좀 회복을 하셨다가 다시 또 손실을 보고 계셔서 다른 것보다도 좀 움츠려드신 것 같아요, 살짝. 그러실 수 그렇죠. 있으시죠. 겁이 네.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작년에 회복했다기보다 아마 작년에 분명히 이득이 났을 거고요. 네, 수익을 보셨을 건데 이거를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다시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네.
투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 났을 때 환매를 잘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조그마한 팁을 주고 가셨는데 자, 저희 본격적으로 그럼 현금 흐름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45세 주부시고요. 남편 48세 회사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월급이요 350에 상여금 포함해서 41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계시고요. 보험료랑 생활비 합쳐서 320만 원. 그리고 저축 투자는 적금 15만 원, 펀드 40만 원, 연금 25, 주택 청약 10만 원에서 총 90만 원 정도 하고 계시니까요. 네. 지금 소비가 조금은 많은 건데 그래도 뭐 이런 거죠. 안 쓰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칭찬해드릴 부분은 그래도 펀드, 적금 전부 다 돼 있으신데 펀드가 의외로 이 잔고가 좀 있어요. 4,300만 원.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을 보셨다고 해도 다시 올라가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7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비가 소득 대비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펀드 적립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것에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7점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억 3천만 원의 자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예금 1,700만 원. 그리고 이제 아까 거는 적립식 펀드였고 이거는 이제 거치형 펀드인 거죠. 네. 2,150.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7천 정도 되세요. 그래서 7천 정도 펀드 갖고 계시기가 네. 쉽진 않은데 네. 더 어려운 건 이거 보유하시려면 마음이 좀 콩닥콩닥 하실 거예요. 그럼요. 예, 주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시니까 네. 오늘 총 4억 3,070만 원의 자산을 제가 좀 효율적으로 마음 안 졸이시고 유지하실 수 있는 방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억 3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저희 보험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인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현금 흐름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험을 네.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사실 보면은 대출이 없으세요. 그 대출 그렇죠. 없으시죠? 대출이 없으신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산점을 받으셨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1점 더 드려서 7점 드리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험인데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교보생명의 변액종신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네. 20년 납의 종신 78,362원이니까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적정하게 들어 계시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런 플러스 통합으로 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잘 가입되어 계신 것 같고요. 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하나손해보험의 2009년도 요 시즌 때가 100세 상품, 100세 특약이 충분히 나온 시기는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네. 대부분 80세 정도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100세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 몇 세 하시겠어요? 그럼 지금은 80세 선택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남편분 거는 교보생명 종신보험. 이거는 이제 금리 연동형 상품인데 변액은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차라리 큰 금액을 변액으로 하셨으면 펀드 투자하는 보험으로 펀드 투자하는 효과를 같이 누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큰 돈은 안전한데 하셨고요. 네. 작은 돈은 조금 수익이 더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변액으로 왔을 때 작은 게 들어왔다.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IBK 연금보험은 지금 금액상으로는 25만 원 내고 계신데 이게 이제 최저 보증 자체가 2011년도 때는 대략 2.2%대였어요. 네, 그래서 2%에서 1.5% 사이니까 네. 향후 가면 수익은 뭐 많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저는 권해드릴 거고요. 네. 자녀분이 2분 계신데 요거는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20년에 100세에 64,000원이면 지금은 가입해도 이 가격에 가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꼭 유지 잘하셨네요.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4만 6천 62원이시니까 네. 뭐 소득 대비 적정한 보험료를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득 대비 적정한 보험료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대 부부 시청자분의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짜야 될지 당연히 전문가님이 짜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큰 틀을 먼저 살펴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네. 자, 소득은 410만 원. 요건 제가 바꿔드리기 참 어려워서 이런 거 바꿔드릴 수 있으면 있도록 너무 좋은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320만 원이고요. 네. 저축 투자 90만 원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물론 보장성 보험료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줄이시면 그게 저축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신 건 보험을
적게 드신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은퇴가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25만 원 절감해서 그거를 은퇴 자산으로 재배치해 드릴 거고요. 네. 자, 지출 통제는 1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45만 원 절감해서요. 네. 저축 투자를 125만 원까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험 재설계 25만 원 그리고 지출 통제 10만 원으로 총 35만 원을 지출해서 절감을 해드렸고요. 그 돈을 재투자로 이어지는 방안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축 투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겠죠. 네. 현재는 15만 원 적금, 그다음에 펀드 40만 원, 연금 25만 원, 주택 청약 10만 원. 자, 주택 청약은 하셔야죠. 예, 물론 네. 자가가 있으신데 선택하세요. 주택 청약을 갖고 계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월세 수입이 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네. 청약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감당할 정도 자산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건 1가구 2주택은 안 되니까 주거용으로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시고요. 자, 펀드는 40만 원 지금 하나 갖고 가시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리밸런싱 하시는 게 좋고요. 연금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예비자금 CMA 20만 원, 그다음에 적금 10만 원, 월 ETF, 은행에서 ETF 제안받았을 때 걱정되시는 건 목돈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월 적립으로 바꾸시면 분명히 기간만 충분히 주신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기회인 건 뭐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단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녀분들이 대학 뭐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서울대를 시험을 봤어요. 어느 부모가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예, 내가 아들이 공부 잘하고 딸이 공부 잘하긴 하지만 네. 서울대를 봐서 좀 불안하다. 그런 불안함은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 불안하다고 서울대 안 쓰실 거예요? 아예 안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일정의 불안감은 투자에는 동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20만 원. 지금 아직 45세, 48세, 남편분도 48세니까 10년 이상 네. 분명히 근로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펀드 통해서 세액공제 12%는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연금저축의 2, 3%대 수익률보다 공시 이율이죠. 이자보다 펀드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한 16에서 18%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펀드는 우선 10년 정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변액펀드 30에 변액 추가납 20. 그리고 주택청약은 자 10만 원에서 좀 줄여드린 건요. 벌써 기간이 오래되셔서 대부분의 이제 보증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넘어섰어요. 네. 그럼 거기다 더 넣는다고 이자 들어오시는 거 아니니까 요걸 줄여서 펀드 형태로 조금 전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5만 원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꾸준히 운영하신다면 7% 정도 수익률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축 리밸런싱을 좀 해드렸습니다. 특히 시청자분께서 이 고민된다고 말씀하셨던 ETF 같은 경우는 목돈이 되는 것보다는 월 적립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적립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 살펴봐야겠죠. 금융자산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현재 리밸런싱을 해드렸더니요. 과거 펀드들, 그다음에 예금, 적금들을 7,670의 적립금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3억 3천은 대출 없으시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펀드 2,150만 원은 요거는 그 리밸런싱 한다고 무조건 깨는 게 아니죠. 손실 났는데 깨는 거는 현명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다가 네. 추가 납입을 해주시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유지하는 형태로 네. 제가 봐드릴 거고 예금 1,700만 원까지 해서 4억 3,070만 원을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주택청약은 그대로 가시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3억 3천 그대로 가시겠죠. 네. 자, 예금 2천만 원으로 안전자산 묶어드리고 자, ETF 대신에 목돈은 ELS 같은 걸로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ETF는 어쨌든 주식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ELS는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떨어진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것도 아니고요. 원금 보존형. 자, 은행에 가서 ELS 권유 받으실 때 원금 비보존형 이걸 선택하시면 손실 볼 확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은 아니니까 네. 원금 보존형으로 하시면 한 4%대 수익률 추종해서 가실 수 있으니까 ETF 불안하시다 그럼 차라리 ELS로 하시고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차피 은퇴는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걸 펀드로 하시든 예금을 하시든 안 막습니다. 다만 연금은 확실히 연금 상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으로 가시면
확정적인 수익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종신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연금액이 한 번 시작되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거를 확정 짓고 가시는 요 플랜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대 부부 저희가 은퇴 준비용으로 달러 일시납 연금까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일단 리모델링 방안을 좀 봤는데 전체적인 이 재무 상황의 총평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물론 불안하시겠지만 과거의 실패에 우리가 좌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MC께서는 과거의 실패를 이렇게 이겨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되게 잘 좌절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네,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 네, 그래서 네. 제가 나도 부자 MC님을 참 항상 굳건하게 일으켜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하게. 자,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따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의 시청자님은 자, 2017년도에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수익이 났었던 기회가 있었으면 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었으면 그중에 한 절반 2,500만 환매해서 내 통장에 CMA에 넣어놨다면 지금처럼 마음 졸이실 일 별로 없죠. 근데 그렇죠. 올라가셨을 땐 두셨다가 떨어지셨을 때 이제 마음 동동동동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전체적인 진단의 총평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정말 이 과거의 경험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시는 바람에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좀 안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또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 힐링 투자, 뭐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러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갈 건데요. 네. 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뭐 잘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위기가 기회가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해외 투자가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자, 2007년도에 중국 펀드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화면 보시면 좌측 2008년도에 최저점 1,700포인트를 갔죠. 네. 근데 이 바로 옆에는 5,000포인트에 육박했었다는 거죠. 그럼 높았던 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손실 보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환매해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손실을 보는 당연히 팔아야. 그런데 5,000에서 1,700이면요. 거의 65%에 대한 손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환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매는 마이너스 10%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손실. 그리고 너무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많이 공부를 시켜드렸어요. 저희 시청자님께 그냥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 월적립으로 계속 넣으세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네. 자,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10만 원씩 넣었다고 칠게요. 네, 아니면 50만 원씩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언제 지금 수익이 확 났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2015년도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때 환매를 하셔야죠. 근데 또 그냥 갖고 계세요. 왠지 계속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하시고 싶으면 50%라도 반드시 환매해서 CMA에 넣으시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 또 월적립식으로 하시면 자, 지금 2018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중국 자체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동안 자,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면 그만큼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그 부작용들을 털어내는 시기고요. 또 미국과 요새 무역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벌써 2달 정도 됐는데 급격한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2018년도 후반기에는 이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불안하시면 어떡하냐? 환매를 하지 마시고 월적립으로 거기다가 더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자, 미국을 볼게요. 자, 미국이 2018년도에 굉장히 좋았는데 자, 제 기억에는요.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좋다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도 꾸준히 상승했거든요. 결국 뭐냐? 경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가는 영향도 있습니다. 자, 미국 과거 10년 동안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네. 자, 이랬을 때는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했다고 볼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이론상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오히려 적립식은요. 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고 한번 올라가는 게 훨씬 큰 수익이 나죠. 미국처럼 이렇게 계속 올랐잖아요. 네. 적립식으로 해봐야
큰 재미 못 보십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부자면 정말 네. 10억, 20억 이상을 갖고 계신 자산가면 목돈으로 재미 보실 수 있어요. 수익 내기 쉬우신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시다면 적립식으로 하셔야 되면 아,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한테 큰 혹이다. 오. 아, 이렇게 생각. 혹이 아니고요. 호기. 호기. 그렇죠. 좋은 기회. 예,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좀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의 경우 잠깐 아까 전문가님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실 때 뭐 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 때 빼면은 그거는 빼박 손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현재 갖고 계신 이 펀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자, 펀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펀드는 저희가 돈을 넣으면 이거는 종목을 삽니다. 아하. 안에 삼성전자도 사고 네. 그 SK 하이닉스도 사고 여러 개를 샀는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렵고 침체될 예상이 되는 지금 같은 시기는 차라리 ETF가 낫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ETF가 ETF를 운영하셔야 되겠고요. 아, 네. 그 ETF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자, 근데 사실 저희 방송이 또 다른 방송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저희는 단지 좋다라고 말을 해주는 네. 게 아니고 어떻게 시작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저희 이런 걸 좀 알려주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자, ETF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자, ETF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ETF는 해라라고 하지만 어떤 건지 잘 안 알려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월스트리트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존 보글. 근데 저 인상은 그닥 이렇게 좋진 성인 않으세요.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네. 이분이 큰 일을 내셨어요. 뭐냐면 자, 펀드는 수수료가 상당히 셉니다. 그중에 특히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라고 불리는 건요. 네. 액티브 펀드는 그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샀다 팔았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 보글 씨께서는 인덱스 펀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500종목이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지 판단해서 이걸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다 사라. 그냥 다 사라. 예, 전부 사면 이기는 투자가 시장이 올라가면 아까 미국처럼 쭉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이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월적립식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간단한 게 바로 인덱스 펀드고요. 자,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럼 ETF는 뭡니까? 자, 코스피 200이라는 그 지수를 놓고 볼 때요. 네. 자, 삼성전자 하나 사실 수 있죠. 그렇죠. 현대차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신한지주 나는 싫으면 안 살 수 있어요. 뭐 그렇죠.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전부 다 사는데 한 주씩 잘라 놓은 거예요. 한 주씩 잘라놨네요. 네. 그러면 신한지주를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갖고 가야 되죠. 하지만 뭐는 됐냐? 시장 전체를 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신한지주가 아니고 어떤 땡땡 회사가 네.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손실을 엄청 봤을 건데 나는 삼성전자는 안 사고 거기다가 내 자산 2억을 다 넣었다고 하면 나는 빵이 됐겠죠. 그렇죠. 하지만 ETF는 그거와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가 손실이 났으면 그만큼만 내가 손실폭을 감수하고 네.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좋습니까? 자, 좋은 이유는요. 바로 사업비가 일반 펀드에 비해 3분의 1도 들지 않아요. 예, 그럼 결국은 매달 자, 저희가 재무 설계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네. 제일 무서운 건 자, 변동 지출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에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매달 나가는 전기세가 내 돈을 갉아먹는 거지. 한 달에 이게 1년에 한 번 옷 사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벤트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펀드나 ETF나 사업비가 낮아야 되는데 바로 ETF와 인덱스 펀드가 그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놨다. 그러면 투자를 똑같이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해도요. 내가 추가 납입만 잘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네요. 뭐 오늘 정말 다 올랐는데 내 주식만 떨어졌어. 이런 일은 확실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ETF 투자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사실 듣고 보면은 주식 거래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ETF 투자, 이 실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자, 주식 화면에서 코덱스 그렇게 치면 뭐 지금 좌측 우측 화면 보시면요. 코덱스 150 레버리지죠. 이건 네. 레버리지 펀드고요. 네. 레버리지 ETF예요. 지수. 네. 그러면 인버스는 인버스. 그리고 코덱스 200. 대표적으로 그냥 코덱스 20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사시듯이 똑같이 매수하시면 내가 한 주 한 주를 ETF를 산다. 이렇게 되시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뭐 레버리지, 인버스,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실 거죠? 네. 이거 잘 몰라서 손실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는 쉽게 얘기해서 올라갈 때 유리한 겁니다. 아하. 예, 올라갈 때 오른 만큼 2배, 네. 떨어진 만큼 마이너스 2배가 나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데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는 훨씬 수익이 커요. 근데 그렇겠죠.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2배로 나니까 훨씬 손실이 큽니다. 리스크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 쓰시는 게 맞고요. 자, 인버스는 떨어질 때 쓰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이 양쪽 잘 추천 안 해드리는 거예요. 왜죠? 이유는 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추실 수 있어요? 그걸 맞추면 제가 일을 안 하고 있겠죠. 네, 그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쓰실 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코덱스 200 ETF 하나 하시고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절반은 뭐로 하시냐? 레버리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가다가 손실 나시면 빨리 환매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긴 예, 하겠죠. 근데 지금 같이 하락장 또는 횡보장에서는 오히려 인버스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 있으시면 5천원 인버스, 5천원 그냥 일반 ETF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분산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네.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정확히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든 건가요? 그거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연초부터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국내 그러네요. 주식형 펀드 마이너스 10%, 액티브 펀드 마이너스 7%인데 자, 상단 보시면 리버스라고 해서 결국은 펀드로 치면 그러니까 ETF로 보면 인버스 ETF랑 비슷하거든요. 그건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보고서 가야 되는 거라 일반 투자자분들, 시청자님들이 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그냥 노멀한 ETF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거는 충분히 시간 봐서 내가 원로 투자하시고 나중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 환매하시고 그러면 수익 났으면 어떻게 해요? 환매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는 내가 싸게 사는구나 하고서 그냥 가시면 돼요. 네, 펀드나 주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도 하고 수수료까지는 ETF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분 사연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디테일을 좀 같이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시청자님께 이렇게 솔루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보생명 변액 종신보험은 제가 볼 때 수익이 꽤 났을 것 같아요. 2009년도면 10년 정도 났고요. 요건 한 7, 8% 정도 추종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원금 곧 회복하거든요. 예, 특약이 많을 땐 얘기가 다르지만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하시고요. 한아름 통합 플러스 통합보험은 네. 자, 필요 없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일단 과거에 2만 원은 큰 돈이지만 앞으로 20년 2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돈 더 내지 마시고 네. 그것들 삭제하시고 수술비 실손해서 해주는데 수술비 또 넣어서 내가 꼭 병원 가서 이 돈을 회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보험은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걸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특약들을 감액하셔서 56,500원으로 정리하시고요. 네. 자, 교보생명 종신보험은 변액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요건 그냥 감액 완납해드릴게요. 그럼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고요. 네. KB손해 닥터플러스 똑같이 특약 감액 이후에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그럼 사망보험금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정기보험으로 값싸게 34,500원이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은 1억 내고 15만 원 내시겠습니까? 34,500원 내시겠습니까? 34,500원 좋죠. 예, 이런 것들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시고요. 네. 자, IBK 연금보험도 조정하시면 해약 환급금이 지금 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으로 같이 넣어드리면 네. 그냥 두시고 어렵지 않게 투자하셔서 확정으로 받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가장 편한 방법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걸 머리 써서 뭐 어떻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지만 네. 우선적으로 모든 상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액 상품이야말로 월적립은 펀드 변경 잘 하시면 되고요. 네. 일시납은 이렇게 기다리실 수 있는 마음 편한 형태로 전환해 드릴 거고 VIP 변액연금은 바로 나도 부자 변액연금이죠. 예, 30만 원 투자해서 25만 원 추가 납입까지 해서 은퇴 준비해 드리고요. 자녀분권 그대로 가시면 64만 6,062원이
39만 2,562원으로 25만 원 정도 절감되실 거고요. 네. 요 금액으로 변액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하시다.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45세면 아직 뭐 100세 시대로 보면 반도 안 살았어요. 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남으신 거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시고 네.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치 이동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중복된 보장을 줄여서 현금 자산을 늘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남는 현금 자산이 또 생기는데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은퇴에 대한 고민도 좀 네.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은퇴 준비에 써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은퇴가 제일 고민이시죠. 그렇죠. 왜 고민하냐면요. 그 벼락치기 공부 해보셨어요, MC님께? 아, 저는 인생이 벼락치기예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또 그렇다고 하시니 여쭤볼게요. 시험 전날에 잠 안 자는 네, 스타일. 다음 날 세 과목을 공부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공부 다 하고 벼락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다 하고 세 번째는 잘 못해요. 맞아요. 시간이 항상 네,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 교육, 주택 다 해결하셨는데 뭐가 남았어요? 은퇴. 네, 은퇴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지금 하시던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35만 원 갖고 준비한다고 할게요. 20만 원 변액 펀드로 나도부자 변액연금으로 가시고요. 네. 자, 5년 동안 10년 내시고 5년 거치할게요. 그럼 원금 2,400이죠. 이게 60세에는 4,200, 65세는 5,700으로 커질 겁니다. 네. 자, 그럼 15만 원 공시형 연금도 같이 가볼게요. 그럼 똑같이 했을 때 65세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8,7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60세에는 6,500 되겠죠. 자, 이거를 효율 있게 바꿔드리면 자, 20만 원 변액연금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15만 원 공시율 연금을 완납을 다 해요. 그럼 다 끝나면 이게 목돈 2,269만 원 정도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중도 인출을 해서 이걸 변액 펀드로 옮겨서 한 10년 정도 더 딱 두시면 같은 65세 시기에 1억 1천만 원. 그럼 얼마 정도 더 된 거죠? 한 3천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더 불릴 수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같은 연금을 갖고도 위치만 잘 옮기시고 어디다 포진할지를 결정하신다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상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부도 오랜 시간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도 방법을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이 사실 40대 중반이신데 은퇴를 고민하셔서 저희가 은퇴 플랜을 좀 짜드렸는데 사실 40대 중반이시면 자녀 교육도 사실 제 생각에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솔루션 드리는 게 지금 자녀분들이 대학 가실 건데 여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있는 자금 잘 붙드셔서 제가 오늘 솔루션 드린 것처럼 달러 네. 일시납 연금, ELS 이렇게 목돈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지켜가시는 게 오늘 시청자님이 하실 수 있는 재테크 포인트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그동안 버시는 그때 이제 학교 보내놓고 네. 버는 돈으로 해결하시고요. 네. 한 10%라도 생활비 잘 모아 놓으신 다음에 졸업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은퇴 벼락치기를 하셔서 졸업 후에. 그렇죠. 이제 키워놓을 거 다 키워놨잖아요. 그럼 그때 조금 허리띠 졸라 매셔갖고 기존에 있는 걸 지킨 상태에서 그때 추가로 준비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자녀 교육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여유 있게 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재테크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시청자분의 경우에 은퇴를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의 나도부자 플래닝 말씀드리면요. 네. 자, 저희와 함께 그 30만 원 변액연금을 출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변액연금 6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11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45만 원, 네. 연금저축 IRP 30만 원. 자, 이렇게 다 해드리는 이유는 자,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최대한 많이 펼쳐 놓으시고 내가 관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달러 평생 변액 일시납 연금에서 52만 원까지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 주택연금은 만약에 내가 했는데도 부족하다. 그럼 있는 주택 자녀들한테 무조건 넘겨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본인이 살게 하세요. 네. 그리고 그 노후의 부담을 자녀한테 안 떠넘기는 것 이것만 해도 자녀한테 큰 혜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연금 90만 원까지 하셔서 총 392만 원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절약하신다면 어때요? 예, 주택연금
받으시고 3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하신다면 네. 뭐 노후 준비는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 은퇴 이후에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 40대 부부의 주식과 펀드 투자로 손실과 회복을 반복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여유롭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보시면서 나도 저런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창원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심각하죠.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방법. 자, 생활을 하시면서 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열심히 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도 자,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목이 마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버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을 시청자님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방법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장인이 생각하는 한국인 중산층의 기준은요. 이렇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을 소유하는 거. 그 이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뭐 자동차는 기호 물품이니까 다른 것 같아요. 큰 거 원하시는 분들은 큰 거, 작은 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소유. 자, 1억 원이란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걸 내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1억 만들기 플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저희 생각해 보죠. 그럼 중산층하고 상위층 사람들은 어떤 게 다를지. 자, 보니까요.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비율이 중산층보다 상위층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패턴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주일간 평균 운동 횟수. 자, 운동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중산층 분들은 돈 벌기 바빠서 운동 많이 못 하세요. 상위층 분들은 돈이 있으시니까 운동을 잘 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할게요. 100만 원 버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 버는 게 쉬울까요? 예. 어찌 보면 1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돈 벌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0, 2000, 3000원 버시는 좀 돈 많은 분들은 뭐 돈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법니다. 근데 이 차이는 제가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서 부자 되자 이런 말씀 저도 드리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소득을 높여야지만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노후 준비 안 하고 있는 비율이 나옵니다. 중산층보다 당연히 상위층들이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있어요. 의외죠? 돈이 많으면 노후 준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위층들은 48.7%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데 내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좀 높은 쪽보다는 아래쪽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자죠. 자, 100달러입니다. 10만 원인데요. 빌 게이츠가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받는다면 일하는 게 나을까요? 쉬는 게 나을까요? 쉬는 게 낫습니다. 예. 그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뭐 시급 5천 원에 8시간 일하면 4만 원을 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쉬면 이분은 자산이 불어나요. 근데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예, 격세지감 느끼고 이
차이를 느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돈을 벌려면요. 내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 돈 더 벌 수 있어. 너무 작은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안 보려고 너무 안전하게만 하면 내 돈을 절대 키울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중산층은 지금 계속 재산 소득이 줄고 월 평균 부채는 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위 보시면 최근에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올해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자, 냉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할 만한 자본이 없고 돈이 없고 전기세, 겨울에는 가스비, 심지어는 요새 연탄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제가 보니까 연탄이 500원이더라고요. 예, 안 쓰시니까 모르는데 어떤 분들께는 그 연탄 살 돈이 없어갖고 나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상황 아니시잖아요. 시청자님들 지금 TV 보고 계신데 내가 그런 상황 아니시다면 충분히 자신감 갖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자,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빈곤층들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식사 후에 이런 것들이 달라요. 조금 돈이 부족한 분들은 배부르게 먹었나를 생각하는데 돈이 많은 분들은 음식과 맛이 좋았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요. 옷을 선택할 때도 내 개성을 표현하는 스타일,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스타일을 자본이 조금 적은 분들이 추구하는 반면에 돈 있는 분들은 뭐 예술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거냐? 예, 내 마음의 여유의 차이라는 거예요. 옷을 볼 때 예쁘게만 입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꼭 사고 싶은 걸 사는 거냐. 사고 싶은 걸 산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 집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매일 생활하실 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 우화가 있죠. 토끼와 거북입니다. 누가 더 빨리 부자가 되는지 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누가 이길 것 같다? 여쭤보면 다 거북이가 이길 것 같대요. 천천히 느릿느릿. 왜 토끼는 잘 것 같죠, 무조건. 그거는 거북이와 경쟁하는 토끼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끼는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목표를 갖고 있는 토끼거든요. 절대 자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빨리 꼬린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토끼는 왜 다 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옛날 우화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토끼가 더 빨리 목표점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의 빨리 부자 되는 원칙은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자, 목표선을 딱 정확히 찍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벌 목표를 계산하는 거죠. 계획하고. 세 번째, 돈과 시간을 분리해서 100m 또는 1000m, 그다음에 2000m를 간다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천천히 나는 가계부 열심히 쓰면서 조금 모아서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단요. 쓸 거 쓰시면서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게끔 자신에게 투자하고 일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청자님들이 되시면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주식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2018년도에 지금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근데 과거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왔다가 2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3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년을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주가가 2년, 3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럼 지금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쌀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시려면요. 겁내지 마시고 월적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2025년에 이런 사회 변화가 있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빨간 줄을 볼게요. 미국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자, 약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고 사자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어때요? 로봇 약사 나오면 그 로봇이 모든 걸 쫙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지금 회사원보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생산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다 닫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3D 프린터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접근돼 있다. 이건 너무나 느끼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물건 사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예, 슈퍼마켓 갔지만,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가게 갔지만 이젠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 차량이다.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인터넷 상거래, 그다음에 3D,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관련주들을 10년 보고 2025년이면 이제 한 7년 남았죠. 7년 보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워렌 버핏도 아마존 인터넷 상거래 업체예요. 이거는 안 샀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이런 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실수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7년 이후에 내가 부자 돼보겠어라고 하면 4차 산업 펀드, 4차 산업 ETF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출발하시는 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제가 적립식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쭉 올라갔다고 볼게요. 1800에서 2200이 갔습니다. 그러면 거치식 투자인 경우는 22.2%. 좋죠? 높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16.1%예요. 뭐 좀 낮긴 하지만 거치형이 제일 좋겠죠? 두 번째,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하락 후 상승한 경우 거치식은 11.1%인데요. 적립식은 14.4. 얘가 더 높네요. 자, 떨어졌을 때, 낮아졌을 때 계속 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하락 후 회복한 경우 높지 않고요. 하락해서 원위치 갔어요. 원위치.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200선에서 떨어졌다가 2000선 갔다가 2200 다시 온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는 거치식은 제로예요. 수익이 없습니다. 적립식은 10%나 났어요. 그럼 확률상 안전하네요. 마지막, 원위치도 못했어요. 그냥 떨어졌습니다.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못한 경우 거치식은 마이너스 11이지만요. 적립식은 그 상태에서도 6%를 냅니다. 자, 불안하실 땐 어떤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적립식 투자로 하시면 불안하실 거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지 마시고 목돈은 목돈대로 안전하게 이런 장 상황일 때마다 적립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대형 펀드들은 10년간 10% 이상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7.9% 꾸준히 내왔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언제까지 경기 안 좋다고 고민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적립식 한번 꾸준하게 해보세요. 5년, 10년, 2년, 3년 갖고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서울대 말씀드렸지만 자, 서울대를 2년 만에 공부해서 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고등학교 1, 2년 다녀갖고 한 8년 정도 공부해서 가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것도 하다못해 그럴진데 돈을 갖고 하는 투자가 2, 3년 안에 결실을 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요. 자, 나도 부자 변액연금 항상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4년 정도 된 나도 부자 변액연금을 갖고 왔는데 결국 수익률은 15.38% 정도 나오고 여기서 사업비가 좀 빠져요. 11% 하면 한 4%대 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25년 후에 가면 여러분 수익률에 원금 대비 200%의 수익률에 도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월적립 투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도 경기 나빠도 나는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월적립 투자를 내 걸로 만드시는 현명한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차원이었습니다.
네,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윤창원 전문가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